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팔라우. 이 작은 섬나라가 얼마 전 한국의 제주도 부속 도서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태평양 섬나라에서 영향력을 키우던 중국은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라우가 한국으로 편입하겠다고 선언해 중국은 팔라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태평양의 섬나라들과 달리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은 팔라우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였던 사건이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이 바다에 들어가 연설을 한 것인데요. 정장 차림을 한 그는 무릎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은 섬나라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섬나라들이 처한 현실을 시각적 비유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 바다로 걸어 들어가 수중 연설을 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코페 장관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듯 투발루에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 우리는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위기에 처하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기 시작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등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남태평양 섬나라는 적극적으로 외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의 환심을 사는 대표적인 방법은 저신용 국가인 이들에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1대1로 투자의 대표적 국가인 스리랑카는 얼마 전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남태평양 14개국 중 6개국은 디폴트 가능성이 크고 3개국도 부채 불이행 위험이 높은 국가로 구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투자나 대출 등을 받기엔 신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2011에서 2017년까지 중국은 남태평양 국가에 약 6조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파푸아뉴기니는 도로를 재정비하고 피지는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했으며 사모아는 정부 건물을, 바누아투는 수출 항구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라앉을 위기인 태평양 섬들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이처럼 남태평양에 진출하려는 배경에는 우선 중국에 대한 우호 세력을 만드는 한편 군사기지 구축과 해양자원 확보 등을 위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만에 대한 국제사회 고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14개국 중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나우루 4개국입니다. 이에 중국이 이들 섬에 투자해 모두 자신들의 외교 상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결국 자본 등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투발루 등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남태평양 4개국 역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의 남태평양 4개국 등 1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죠. 또한 중국은 작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태평양 섬나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백신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이 태평양 섬들을 사로잡는 일은 러시아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중 최소 3곳을 완전히 군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남중국해에 중국이 새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거세게 반발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니 했었지만 이번처럼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공개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3월 20일 AP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섬을 군사화한 뒤 대함 대공 미사일 레이저 및 전파 방해장치 전투기 등으로 무장했다며 이는 중국 국가주석이 분쟁 지역의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바꾸지 않겠다고 확언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우리는 중국이 2차 대전 이후 20년간 가장 대규모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봤다며 그들은 모든 역량을 발전시켰고 이런 군사화 증강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퀼라노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수비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3곳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수비 암초 등 인공섬 3곳에 2,000명이 넘는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막사를 건설 중이거나 이미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곳에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경납고, 레이더 시스템과 다른 군사시설 건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다른 지역에도 군사 인프라 건설을 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태평양의 섬들은 차이나머니에 쉽게 모두 중국이 차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팔라우는 중국의 손을 잡지 않아 중국이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의 대통령은 중국에 맞서며 미국과 대만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수랭걸 힙스 주니어 대통령 당선인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라우는 필리핀 남동쪽에 위치한 인구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특히 휩스 당선인은 미국은 오랫동안 팔라우의 믿음직한 친구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팔라우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맺어 미국이 팔라우의 안보를 맡고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팔라우의 섬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휩스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경쟁이라며 큰 나라가 종종 작은 나라를 괴롭히려 한다고 느끼는데 우리를 위해 강한 동맹국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팔라우 해군과 미국 해양경비대는 지난해 12월 팔라우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팔라우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자국민 의 팔라우 관광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말에 팔라우는 중국이 나눠도 상관없다고 역공을 해 오히려 중국이 당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팔라우 관광이 막혀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팔라우에 당황한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팔라우가 중국과 손을 잡느니 한국과 손을 잡고 편입하겠다고 말해 중국이 더욱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팔라우 주민들은 한국은 믿을 수 있으며 특히 팔라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잠기게 된다면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팔라우인들은 어떻게 한국을 신용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에는 한국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팔라우의 수도인 코롤섬에는 현지인들이 아이고 브리지라 부르는 다리가 있습니다.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고입니다. 실제로 이 다리는 일제시대에 징용당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놓은 것입니다. 혹독한 강제노동을 견디다 못해 아이고를 연발해 이런 서글픈 이름이 붙었습니다. 팔라우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14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가장 큰 바벨다옵 섬에는 지금도 일본군이 사용하던 건물이 반쯤 무너진 채 곳곳에 서 있습니다. 과거 일제감점기 시절 팔라우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왔습니다. 1944년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과 일본군 간의 격전지였던 남태평양 적도 부근 팔라우 제도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중 절반가량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 후 팔라우를 위임 통치한 일제는 남양군도의 중심지인 팔라우에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남양청은 이를 위해 1939년부터 1941년을 제외하고 매년 조선인 수백 명을 팔라우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팔라우에 있는 일본인들은 송환했지만 한국인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서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국인들은 팔라우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팔라우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팔라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한국과의 인연도 많은데요. 팔라우 최대 공사인 85km 왕복 2차로 도로를 대우건설이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의 사국으로 진출할 때 팔라우를 중심으로 한 14개 태평양 도서국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나라는 작지만 팔라우는 국제사회에서 대국과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있어 우리에겐 새로운 태평양 교두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도 안보 협정을 추진하는 사실이 드러나 이웃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해양 작전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갖게 되는 문서가 공개되자 지역 맹주인 오스트레일리아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태평양 섬나라들이 중국에 사로잡히고 있지만 팔라우는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팔라우의 용감한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